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10분 전에 뉴욕 증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주의 두 번째 거래인데요. 한국은 설 연휴였지만 뉴욕 증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초 거래를 오늘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3대 지수는 오늘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100bp 이상 조금 오르면서 전장 대비 0.31%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07% 하락을 하면서 4,016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장 대비 0.27%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만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 10년물 국채금리 6bp가량 하락한 3.46%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달러 지수가 오늘 드디어 102 아래로 내려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101.9선을 나타냈습니다. 달러 역시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페드의 FOMC를 앞두고 약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물 WTI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의 소폭 하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월 WTI 가격 전장 대비 1.83% 하락하면서 배럴당 80.1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 시작에는 S&P 기준으로 보면 한 4천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좀 오르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장중의 흐름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당 흐름은 이제 대체로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좀 쉬어가기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연휴 동안 뉴욕 증시가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일까지 2거래일 동안 이어 나타난 랠리가 11월 이후 최고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랠리를 보였던 만큼 잠깐의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3대 지수가 이러한 최근의 랠리를 이어가려는 시도에도 일단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관망 심리가 좀 컸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16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4,000선에 어쨌든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저항선으로 4,100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연초에 S&P 500 지수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쌓기에는 조금 더 증거가 어떤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와 같은 증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저점 대비 약 3달 동안 무려 12%가량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숨고르기가 일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 마감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왔고요. 이외에도 이제 많은 이 다우 구성 종목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는지가 이제 단기간에 증시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기업 실적으로 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하셨지만 뒤에 실적 얘기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요. 아,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장 초반에 거래가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이거 어떤 일입니까?
네. 오늘 좀 이례적인 일이 뉴욕 증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종목 수십 개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오늘 오전 장에 벌어졌는데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 거래 중단은 계장 경매와 관련된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이제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경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는 이제 우버가 있었고요. 3M 오늘 실적을 발표한 3M, 버라이존 그리고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AT&T, 월마트, 나이키, 맥도날드, 마스터카드 등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80개 이상 종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6조 달러에 달하는 주식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중단 시간은 이제 9시 30분부터 50분 정도까지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시 45분 전에 거래가 재개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전 장 초반에 이렇게 일어난 이 거래 중단 사태는 다소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을 빚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프랍 트레이더들은 정말 이 혼란 그 자체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계장 크로스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나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 거래 중단 조치를 했는데요. 리밋 업, 리밋 다운이라는 이제 급격한 급등락을 하는 경우 과열을 막기 위해 주식 거래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일례로 우버 같은 경우 주가가 수초 안에 15% 이상 급락을 했다가 다시 14%까지 오르는 이런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고요. 버라이전 역시 개장 직후 17% 폭락한 이후 다시 12.8%가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개장 직후 수초 만에 이루어진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엄청난 해프닝이 오늘 뉴욕 증시의 장 초반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별일이 다 있네요. 그 뉴욕에서 이런 일이 뭐 수초지만 지금 30%씩 움직였으니까 거래가 뭐 한 건이라도 됐을 것 같은데 저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저희도 알게 되면 다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방금 나와서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어닝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까지는 이제 실적이 증시의 전반적인 추진력을 주기는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지금 대체로 기업들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업의 개수 이제 실적 예상치보다 어닝이 좋았던 기업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선 분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가이던스가 좀 그닥인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 거래일까지 이어졌던 급격한 랠리가 힘을 이어가지는 못한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오늘 장 마감 이후 발표가 됐습니다. 마소 실적 지금 예상보다는 좋은 수준으로 EPS가 집계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현재 2.32달러로 집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상치가 2.29달러가 전망치였는데요.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MS에서 좀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인 클라우드 아주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의 성장세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은 지금 월가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매출 성장세라든지 EPS가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MS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1만 명에 달하는 감원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감원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MS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EPS가 이렇게 예상을 상회한 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생각보다는 견조했던 점이 시장에는 살짝의 상방 서프라이즈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맞소를 제외하고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전통적인 종목인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앤존슨, 3M 등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GE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M 같은 경우는 순이익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2,500명가량을 감원하겠다라는 소식을 어닝콜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가 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통신사 같은 경우도 어닝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다소 부진했고요.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업 실적들은 다소 혼재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예상보다는 잘 나왔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까지도 자세하게 전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시장의 또 다른 관심은 FOMC입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5bp 인상으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 어떨까요? 네, 이제 2월 FOMC, 올해 첫 FOMC를 거의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사실상 블랙아웃 기간인 이 스피치를 자제하는 기간에 돌입한 모습이고요. 시장은 올해 있을 첫 FOMC에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에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특히 또 지난 주말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이고 봄이 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연준의 피벗에 좀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월저널이 이제 이번 봄 이전까지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회의에서 25bp 인상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 중단의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은 대체적으로 다소 비둘기파적인 연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랠리도 이제 분명히 이런 비둘기파적인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월가 IP에서는 좀 이런 좀 더비시한 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투자기관 울프 리서치인데요. 울프 리서치는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패드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이제 패드가 1970년대와 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런 리스크를 조금 덜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2월 1일에 호키시한 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을 다소 실망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를 비롯해서 급격한 자산 시장의 리스크온 랠리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상 사이클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울프 리서치 지적을 했습니다. 네, FMC에 관련돼서는 시장은 이제 뭐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는 우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돼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뭐 결국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인데요. 오늘 경기 침체를 시사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동안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업황을 볼 수 있는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PMI 지표, 구매 관리자 지수 지표인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 국면에서 이제 업황이 위축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월 제조업 PMI가 46.8로 예비치가 집계가 됐고요. 서비스업 역시 이제 46.6으로 집계가 되면서 50을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황이 위축되는 것을 시사를 한 셈인데요.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 PMI 같은 경우 지난 12월 작년 말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월치보다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 정도 속도로 이 둔화가 되는 것은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S&P 글로벌이 밝혔습니다.
네,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둔화 속도가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있고요. 자, 조금 더 증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여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좀 성적이 안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파원님, 이 부분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수년간 이제 미국 자산이 타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호조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달러가 있을 텐데요. 달러 외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작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타 시장에 비해서는 호조를 좀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가 점점 좀 옅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의 상황이 좀 미국보다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자산에 대한 편애를 하는 이런 선택적인 호조가 거의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을 월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클레이즈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의 증시의 커플링, 즉 동조화가 굉장히 좀 약해지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종목 3천여 개 정도를 추정하는 러셀 3000 지수 같은 경우 지난 석 달 동안의 수익률이 6.3% 수준에 불과하고 있는데요. 이 MSCI가 집계하는 비미국 지수의 수익률이 22%가 동일 기간 동안 넘었습니다. 거의 이제 3분의 1 수준의 수익률을 지금 미국 증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XX 600 지수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13%가 넘었습니다. 미국 이 러셀 3000 지수는 이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번 겨울에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한 좀 가스 문제라든지 에너지 위기가 올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북유럽의 날씨가 좀 온화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경제 재개방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반해서 미국은 여전히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진단이 이런 것의 이유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유럽이라든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 만약에 미국 주식에서 골라야 한다면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을 골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중국 관련 수혜주로 애플과 나이키를 이제 꼽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생산 관련해서는 이 중국의 점유율이 95%가 달한다고 하고요. 매출 또한 중국에서 2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중국 수혜 종목으로 애플을 꼽았고요. 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류라든지 신발 브랜드 중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노출도가 가장 큰 종목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 증시에서 최근에 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즉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도 무조건 증시라든지 금융시장에는 호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경향이 이제 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앞선 두 달 동안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성장 둔화 같은 초기 신호에 굉장한 랠리를 보였지만 이런 강세의 탄력은 거의 힘을 잃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초 발생한 뉴욕 증시의 반짝 반등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애플도 142불대고 지금 테슬라도 143불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주말에 그 종목별로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목하고 섹터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모두 호조세를 보이면서 섹터별로 상이한 상승 하락률을 나타냈는데요.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헬스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테크 그리고 에너지주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주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이제 빅테크 종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쇼커버링의 영향으로 어제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승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 일제히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구글입니다. 구글이 지금 2% 이상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미 법무부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구글의 주가가 좀 상당히 낮아진 모습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1% 이상 올랐고요. 반면 아마존은 1%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한 마감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는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주가 굉장히 많이 약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비해서는 다소 좀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